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러로 김태성 ISF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순매수 탑10 기업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무려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나왔고요. LG화학, 엔캠, 삼성 SDI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기업들도 사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을 사고 있고 HLB도 담아갑니다. 그 밖에 한화솔루션과 LS 일렉트릭 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가장 강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LG 엔솔보다 외국인이 LG 화학을 사고 있거든요. 이유가 네. 있을까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의 뉴스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첫 번째, 금투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번째, 수급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주사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을 예고했었던 기업들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LG그룹사 안에서는 LG 지주사를 포함해서 LG 화학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LG 엔솔보다 어떻게 보면 LG 화학을 더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주주환원 정책을 제외하고 본업에서의 어떤 성장성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석유화학조 혹은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세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숏 커버링에 대한 물량 기대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정말 오랜만에 같은 날에 지금 동시에 좀 적용이 되면서 LG 엔솔보다 LG 화학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이오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삼바, 유한양행 등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네.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알테오젠도 하락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때문일까요? 외국인이 알테오젠 매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의 수급의 변동성을 우리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2차 전지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수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어제까지 강했었던 혹은 코스피 시가총액 대형주 뭐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들의 공백을 메웠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은 쉬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SC 제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많은 증권가에서는 40만 원 이상의 TP도 지금 상향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제 조금 하루 쉬어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에서 머물러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2차 전지가 장 막판까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제약바이오는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처럼 지금 굵직한 기업들이 여전히 고가권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의 이 유지를 지속성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턴이 넘어왔을 때 이들은 추가적인 상승도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이 SC 제형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 사실 좀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꺾이나 그런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는 지금 없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오히려 이 기회를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기업 중에 본부장님의 탑픽은 어떤 기업일까요?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2차 전지에서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탑10 중에 5종목이 지금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중에서 그래도 상승 탄력을 가장 좀 길게 볼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외국인의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기업들이 여기도 굉장히 많은데 SK 이노베이션도 아니고 엔캠도 아니고 LNF도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유는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에 2차 전지의 어떤 상승세 혹은 배터리셀 3사의 상승세 중에 가장 먼저 상승을 한 기업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뭐죠? 기존에 하고 있던 본업보다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기업이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동안의 주가의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고 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숏 커버링 물량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기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외국인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탑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지속성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나라 2차전지가 강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아침에 마무리한 미국 증시의 테슬라의 강한 영향도 좀 있거든요. 테슬라가 그동안의 자율주행 혹은 로봇,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하고 있던 본업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었던 그런 것보다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상승을 한 그러한 첫날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번 주에 어떤 상승 지속성을 좀 보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추가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 살펴봤고요.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관도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을 대거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좀 전에 탑픽으로 꼽으셨던 그렇죠. LG 엔솔을 기관은 가장 많이 사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도 반도체에 대한 러브콜 이어집니다. SK 하이닉스와 함께 삼성전자 담고 있고, 그런데 SK 하이닉스를 더 많이 사고 있고 5일 연속 기관은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경영권 분쟁 이슈로 FN 가이드 오늘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밸류업 지수 오늘 발표 앞두고 있죠. KB금융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네. 아무래도 좀 상징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BM 한 달 동안 제가 수급을 보니까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네. 오늘 장에서 기관이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어떻게 보세요? 참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내가 속아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차전지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더욱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사 전체적으로 사실 우하향 곡선이 굉장히 길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테슬라가 정말 오랜만에 본업에서의 어떤 성과를 앞세우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3분기 인도량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가 붙었냐면 이 독일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팔고 전기차를 사게 된다면 보조금을 주는 것을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줄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가장 먼저 보조금을 확대했던 독일이 축소를 했을 때부터였는데, 그 독일이 바로 그 기조를 조금 다시 한번 지급적으로 바뀌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에코프로 BM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 즉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붙어준다라고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기대해 볼만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접근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중에 윗꼬리를 좀 길게 달리면서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 크게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제 상승할 때 쉬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 10%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혹은 윗꼬리가 좀 달리더라도 플러스권에 마무리 지었다가 다시 가면 그건 건강한 조정이죠. 근데 5%, 10%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조정이 나오면 그건 조정이 아니라 다시 이제 또 주가가 하방으로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의 종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가격적으로 보면 17만 6천 원 이상에서 에코프로 BM이 종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건강한 조정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KB금융 좀 살펴볼게요. 오늘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정작 KB금융은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네. 밸류업 관련주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저는 보유는 계속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정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배당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사주 매입 이후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어떤 제재를 권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차이점, 미국 증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증시는 자사주 매입은 곧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자사주 매입 공시 따로,
자사주 소각 공시 따로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지분 방어를 위해서 보유만 하고 있고 소각을 안 하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 부분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었던 상황. 하지만 만약 오늘 새롭게 나오는 정책 쪽에서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하게 제한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업들은 여전히 다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또 우리나라 증시의 특성상 이런 이벤트를 앞두면 항상 세로 뉴스 걱정하잖아요. 또 그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금융주, 은행, 보험 그동안에 사고 싶으셨지만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못 사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관의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도 본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주시죠. 반도체, IT 중에 반도체? 그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역사적 저점 부분에 근접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기술적인 메리트를 보시고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삼성전자 편입하시는 그것보다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우리나라 증시가 삽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 삼성전자가 또다시 1%, 2%대 급락이 나오면 잘 나가는 2차 전지의 수급도 끊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V자 반등을 안 나와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 V자 반등 안 나와도 괜찮다. 대신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공백에서 삼성전자를 얼마만큼 잘 보호해 주는지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금융투자는 좀 제외할게요. 금융투자는 너무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조금 매수를 하면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번 한 주는 그래도 9월달 중에 가장 나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종목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이 LG 엔솔이냐 아니면 기관만 매수하고 있는 삼성전자냐. 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의 대결인데요. 네. 본부장님의 선택은요? 그걸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네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을 할 건데, 선택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나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지금의 가격적인 메리트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정성도 챙겨야 하고 수익률 게임적인 부분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단순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뉴스 없이 단기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우리가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충분히 지켜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과 함께 또 같이 봐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뭐가 있죠? 미국은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조는 아무래도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와 또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구간에서는 매매 전략을 세우기에는 조금은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짜볼게요. 일단은 저는 지금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대형주인인 만큼 그리고 최근에 또 반발세도 많이 나왔던 상황인 만큼 너무 공격적으로 좀 사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3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선 또 2차 전지에 속을 수도 있으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시에는 1차적으로는 45만 원, 2차적으로는 47만 원 그 이상의 목표가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기업 모두 매력적이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그리고 탄력도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원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김태성 IS 본부장과 함께 오늘의 수급을 참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